우와, 미쳤어 미쳤어. 지금 바닥이고 이쪽 보세요. 자, 짜자자잔.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닥에 보이잖아. 이야, 이런 기능 별로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액티언의 실물을 만났고요. 먼저 실물로 본 액티언은요, 제 기준이라면 블랙이 가장 멋졌고요. 피디님 어떠셨어? 저는 흰색이 예뻤습니다. 아, 그치. 흰색은 진리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췄습니다. 기존 토레스와 액티언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차량이 좀 더 단정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토레스랑 전혀 다른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물론 실내의 새로운 인테리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핸들이에요. 더블 D컷이라고 해서 위와 아래를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핸들이 토레스보다 좀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커져서 좋아진 점이라면 그래도 좀 듬직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모서리가 있는 스티어링 휠은 코너링과 같은 또는 주차 같은 환경에서는 돌릴 때 이 모서리부에 탁탁탁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큰 차량을 몰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감은 예상보다는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흡차음제를 많이 적용해서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더 조용해졌어요.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플로어 쪽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인데 흡차음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토레스에서 18인치 타이어보다 무려 2인치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20인치를 다루는 능력치 자체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토레스의 18인치와 20인치의 승차감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20인치인 액티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일하게 토레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액티언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두 차량을 비교해 봤을 때 완성도는 액티언 쪽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토레스보다 차량이 많이 커졌다 이건 아닌데, 전면의 융거 부분들이 이제 중형급 사이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의 길이가 늘어났고요. 20인치 타이어,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조금씩 만져놔서 결론적으로 이 차를 처음 사서 구입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는 부분들은 이 정도면 이 동급 사이즈에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토레스를 타시던 분들이 이 차를 타셨을 때는 어떤 반응일까,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완성도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성능은 동일한데 디톤을 적용해서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의 개선 부분을 알려드리면요, 초기 가속 시에 기존 토레스는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저 역시도 시승을 하면서 조금만 더 이런 한 2%의 부족함을 당시에 시승기로도 알려드렸는데요. 액티언의 가속 능력은요, 대단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심 출퇴근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길과 어떤 오프로드가 아닌 또는 빠릿빠릿한 트랙 같은 데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는 만족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비는 토레스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유는 토레스보다 차체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70kg가 늘어났잖아요. 더 무거워지고 더 커졌는데 동일한 연비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연비에서는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연비 때문에 난 토레스 살 거야, 아니야 액티언이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연비 부분은 여러분들의 발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워트레인의 관점에서 6단 알신 변속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타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6단 알신 변속기 어떤 포인트 부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변속 타이밍이 좀 늦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6단이다 보니까 다단화 변속 대비 연비의 효율,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기아들이 물려져 있는 부분들이 연비의 효율도 더 좋겠죠. 그렇다면 3세대 6단 변속기는 어떤 느낌이냐, 일단 차량이 변속 타이밍이 느낄 만큼 늦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발표장에서 KGM에서 좀 강조한 부분들은 이 변속 타이밍을 한 2배 정도로 빠르게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뭐 아이신 변속기보다는 체결될 때 너무 늦어서 답답해, 이런 부분들은 실용력으로 본다면 크게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토크를 짜내는 이 부분에 대한 수치로 보셨을 때 1.5 엔진의 이제 6단 변속기의 효율 자체가 약 1.9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의 대표적인 중형급 차량에서는 한 1.71 정도가 평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힘이 좋고 토크가 좋아도 이게 내가 보통 다니는 실용영역 구간에서 발휘가 돼야지 차량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실용영역 구간이 1500rpm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구간이라면 뭐 이 차를 가지고 200km 이상 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영역, 보통 저속 구간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고속까지 가도 한 120, 150 안쪽이라고 본다면 그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꼭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ADAS 기능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내가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는 시대가 있었고, 누군가 손 하나 더 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인식하고 대비하는 동안 또 시스템이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안정성 부분, 그리고 최신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는 ADAS와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초창기 토레스에서는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앞에 보시는 차선처럼 바깥쪽에 붙었을 때 얘가 퉁 쳐주면 이미 운전자는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앙을 유지하면서 바깥쪽에 도달하기 전에 좀 밀어주면 안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액티언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기존보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들고요. KGM의 드라이브 모드 궁금하시죠? 드라이브 모드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면요, 드라이브 모드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가 제공되는데,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노멀에서 가장 많이 주행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한 가지는 윈터 모드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제공돼요. 새로운 UI 좀 볼게요. 정말 보고 싶었어. 이 먼저 계기판 쪽 보시면 12.3인치의 계기판인데요. 다이아몬드처럼 딱 깎아놨어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나 UI나 또 폰트들도 보면 잘 보이게 큰 거와 작은 것들 구분이 되었고요. 이 색상들도 괜찮죠. 왼쪽에는 RPM 게이지를 뒀고요. 주유소까지 남은 주유거리, 중앙에는 정보창이 있고요. 밑에 드라이브 모드와 함께 다양한 기능들이 이쪽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궁금했던 인포테인먼트 보시죠. 인포테인먼트 메뉴부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돼요. 여기 뾰족뾰족 위에서 내려오는 메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여기 누르게 되면 항상 공조기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나 계기판, 둘 인포테인먼트, 세 번째 공조기, 이렇게 좀 3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공조기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고요. 이 UI를 조금 답답하지 않게 구성해서 제가 시승해 보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놀란 부분이 공조기잖아요. 공조기에 현재는 작은 창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넣어놨는데, 공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큰 화면에서는 2열도 열선 시트들을 이쪽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다만 이런 것들이 처음 보다 보면 좀 헛갈려 보이긴 해요. 풍량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가 조금씩 더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음악 쪽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웠던 게 시인성도 다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운드 설정하는 게 없어. 음악 라디오 쪽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연결됐을 때 이쪽에서 사운드 이퀄라이저들이나 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작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래,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즐겨찾기 부분은 공조기에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서 세보니까 하나 둘 총 14개가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돼?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동시에 선택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14개를 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한 3가지 기능 정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버튼으로 와서 한 번, 1번, 두 번, 두 번째, 3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UI에서는 딱 한 개만 됩니다. 아, 이건 좀 아쉬워요. 자, 지금 제가 AVN을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센터로 들어와서요. 이 상태에서 즐겨찾기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누르면 두 번째 설정한 거, 세 번째 누르면 세 번째 설정한 거, 그렇게 된다면 물리적인 버튼을 얘 기능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건 업데이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는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의 액티언으로 출시가 되면서요, 완성도가 좋아졌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토레스 가격에서 한 50만원 정도만 더 보태도 훨씬 세련된 느낌의 액티언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액티언은 기존 차량의 불만 요소인 AVN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 3천만원대 차량 중에서 시작가는 3천이었는데 이거 놓고 저거 하다 보면 4,500, 5천이 되잖아요. 하지만 액티언은 S7과 S9 트림 뿐이 없는데 S9 트림 자체도 3천만원 후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 중반에서 조금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편의상을 갖추고 있는 차량, 이렇게 접근한다면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 그리고 좀 더 나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액티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